안녕하세요, 모던와치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계는 디벌트의 오메가 시마스터 300 영화 007 스펙터 한정판의 오마주 제품입니다. 최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와 영화 캐릭터인 007의 25번째 작품 노 타임 투 다이의 개봉이 11월로 늦춰지면서 저희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은 007 시계들과 그 시계의 오마주 제품으로 아쉬움을 달래보려 합니다. 영화 007 시리즈는 영국 작가 이언 플레밍의 소설을 원작으로 둔 영국 영화의 자존심이며 스파이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007은 일종의 코드명이고 현재까지는 제임스 본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007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상징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멋진 외모, 근사한 수트, 귀족적인 디자인의 자동차, 여러 가지의 스파이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흔히 007 시계를 생각하면 오메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007 영화의 초창기부터 오메가의 시계가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션 코네리 배우 때는 롤렉스와 브라이틀링의 시계를 사용했었고, 조지 라젠비 배우 때는 롤렉스 시계, 로저 무어 배우 때는 롤렉스, 펄사, 세이코 등의 시계를 사용했습니다. 티모시 달튼 배우 때는 롤렉스와 태그 호이어 시계를 사용했고, 피어스 브로스넌 배우 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메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크레이그 배우의 최악의 PPL 덕분에 오메가는 007의 시계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007의 시계는 처음부터 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 스파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하나의 아이템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시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조금 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었지만 최근의 007에서는 그런 기능들은 조금 축소되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007 시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11월 영화가 개봉할 때쯤 다른 영상으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저와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적게는 몇백만원, 한정판의 경우 1000만원이 넘는 오메가의 시계를 경험하기는커녕 주변에서 쉽게 보기도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와는 달리 오마주 제품도 거의 없는 오메가 시마스터 시리즈는 그림의 떡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아쉬움을 알리익스프레스의 오마주 시계로 달래봤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거대 쇼핑몰입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판매하곤 합니다. 저는 아이쇼핑을 하다가 007 스펙터 영화에 등장했던 시마스터 300 복각 제품의 오마주 시계를 발견했고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 시계는 오마주 제품이냐 가품이냐의 경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이 시계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시계는 디버트사의 오메가 시마스터 300 복각, 영화 007 스펙터 한정판의 오마주 제품입니다. 디버트는 알리에서 저렴한 시계들을 판매하고 있고 오마주 시계를 포함한 여러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11만원에 이 제품을 구매했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을 환불받아 더 저렴하게 구매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도록 하고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판 시계, 오리지널 시계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차이점은 브랜드 로고의 유무, 날짜창의 유무 정도입니다. 특이한 점은 선택사항이 꽤 많다는 것인데요. 이 제품의 경우 브랜드 로고가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이 있고 베젤 인서트가 일반적인 다이버 인서트 버전도 있고 12시간계 인서트도 있습니다. 또 다이얼과 베젤 색상도 검정색과 짙은 남색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다이버 인서트보다 12시간계 인서트를 더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브랜드 로고가 단순하고 재미없다는 이유로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어찌됐든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포인트가 오리지널 시계와 일치하지만 이 시계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오메가의 로고까지는 따라하지 않았고 자회사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오마주 제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마주와 가품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회사의 색깔을 명확하게 입힌 제품들은
저는 가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치 않을 디자인을 접근 가능한 가격에 제시하는 건 언제나 환영할 일이죠. 케이스 사이즈는 41mm, 러그 투 러그는 50mm, 러그 사이즈는 20mm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이즈입니다. 러그가 얇고 긴 편이라서 조금 스포티한 이미지를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얇고 긴 러그와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베젤, 오렌지색 핸즈와 인덱스 덕분에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도 하며 정장 차림에도 잘 어울리는 약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케이스 전면은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고 측면에는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광택의 마감 상태가 아주 좋아서 특별히 흠집이 나 있지도 않았고 마감 처리가 잘못된 것도 없었습니다. 케이스의 마감 역시도 훌륭합니다. 케이스의 각진 면의 마감이 좋아서 얇고 뾰족한 인상의 러그와 케이스 바깥 부분을 만져봐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착용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비슷한 가격대 혹은 약간 상회하는 가격대의 시계에서도 비교하기 어려운 조금 우수한 마감을 보여서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베젤은 세라믹 소재의 12시간계 베젤 인서트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베젤 숫자에도 야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원제품에도 야광은 없고 이 시계의 야광이 썩 칭찬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 만족스럽습니다. 베젤 숫자는 프린팅이 아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우둘두둘한 느낌을 줍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이고 베젤 테두리의 마감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움직이는 감각이나 이 소리도 아주 경쾌하고요. 다만 베젤 유격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약 1초 정도의 백플레이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가격대와 스펙을 생각해보면 그리 문제될 것이 백플레이 하나라는 것은 오히려 칭찬할 부분이지만 시계의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생각해보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시계의 유리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사용됐습니다. 시계에 사용되는 유리 중에서도 경도가 높은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흠집이나 충격에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알리에서 판매되는 시계들의 대부분이 스펙 설명에 조금 약하듯이 이 시계도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했다는 것 외에는 코팅이 어쨌다느니 경도가 어쨌다느니 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약간 의심해볼 만한 것은 빛 아래에서는 반사가 상당히 심한 편이고 약간 조명 아래에서는 거울을 대신할 정도로 반대편 물체가 비춰집니다. 하지만 시인성에 큰 무리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 유리가 베젤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계의 케이스백은 오픈 케이스백으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테두리에는 시계의 간략한 스펙이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뒷면의 유리는 어떤 재질인지 알 수 없지만 가격을 생각해 보거나 이 시계의 가성비를 조금 고려해 봤을 때 뒷면까지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사용되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이얼은 매트한 블랙 색상입니다. 썰레이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쉽게 생각하면 검정색 무광 플라스틱 같아 보입니다. 유리의 무반사 코팅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빛이 좋을 때 보면 제 얼굴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핸즈는 화살표 모양의 시침과 긴 삼각형 모양의 분침, 롤리팝 초침 등 제각기 다른 C분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질감이 크게 들지 않게 조화가 좋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보이는 재질인데요. 빛에 비춰보면 반사광이 좋아서 해질녘의 사진을 찍으면 아주 예쁘게 반짝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조금 저렴한 티가 나긴 하지만 마감이 좋아서 역시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인덱스는 5분마다 야광도료가 발려져 있는 주황색 인덱스입니다. 이 시계는 복각 제품의 오마주 제품이니만큼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데 이 주황색 핸즈와 인덱스가 그 빈티지함을 더 살리고 있습니다. 핸즈와 인덱스의 야광은 조금 특이합니다. 인덱스와 핸즈의 야광색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인덱스는 파란빛, 핸즈는 녹색빛으로 빛납니다. 문제는 작년 7월에 제가 처음 구매했을 때는 비록 지속시간은 짧았지만 발생력은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속시간은 더욱 짧아졌고
발색력 역시 아주 낮아졌습니다. 특히 달랐던 인덱스와 핸즈의 두 색깔은 지금은 모두 같은 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계에서 야광은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시 방향에는 오리지널 제품에는 없었던 날짜창이 추가되었습니다. 날짜창은 균형 잡힌 디자인을 해친다는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날짜창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편이고 이 시계의 날짜창은 크기가 작기도 하고 다른 숫자 프린트들도 날짜창과 같은 흰색이라서 크게 이질감이 들지 않습니다. 용두는 다이버 시계이니만큼 스크류다운 용두가 사용되었습니다. 용두가 뽑히는 느낌도 경쾌하고 용두심의 흔들림도 거의 없습니다. 날짜창을 조절하는 단계와 시간을 조절하는 단계의 구분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스포티하고 날렵한 디자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용두가 약간 작은 편인데 이것 때문에 용두 사용이 조금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또 용두를 회전시킬 때 소리 때문인지 약간 금방 고장날 것 같은 불안함이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사선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다 조정하고 용두를 닫을 때 이 닫음이 굉장히 뻑뻑한 느낌이 들고 여닫을 때마다 나사선이 깎여 나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쉽게 자주 나사선이 깎이지는 않겠지만 이 시계는 나중에 용두 여닫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 차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사선의 품질은 좋지 않습니다. 날짜를 변경하고 시간을 변경하는 핸즈의 움직임들은 시원시원하고 부드럽습니다. 무브먼트의 특성상 용두를 뽑아도 초침은 멈추지 않아서 정확한 시간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저는 여러 시계들을 돌려가며 착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핸즈의 움직임은 제가 경험한 어느 시계들보다 좋았습니다. 움직임 자체는 약간 덜 그럭거리는 느낌이 있지만 용두를 한 번 회전시킬 때 한 번에 1시간 20분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시원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간혹 어떤 시계들은 30분, 40분 정도만 움직여져서 시간을 다시 조정할 때 좀 답답한 느낌을 주는 것이 항상 불만이었었는데 이 시계는 그런 답답함은 완전히 없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미오타 8215 무브먼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마이크로 브랜드와 중저가 시계에서 사용되는 무브먼트이고 오랜 역사를 가진 무브먼트니만큼 안정적인 퍼포먼스와 저렴한 제공 가격을 보여줍니다. 이 무브먼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동 감기는 지원하고 해킹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21,600회 진동하는 무브먼트고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입니다. 하루에 마이너스 20초, 플러스 40초 정도 이로차가 생길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측정해 봤을 때 하루에 플러스 9초에서 10초 정도 차이가 나는 일반적인 이로차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방향 로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방향 로터의 특징은 로터의 움직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쇳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소리가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이다가도 익숙해지면 이 소리를 잘 못 듣게 됩니다. 약간 특이하다고 할 것은 약간의 충격에 1, 2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초 정도 멈추는 것 때문에 이로차가 크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멈추고 다시 움직일 때 자세히 보고 있으면 평소보다 약간 빠르게 초침이 움직여서 부족한 시간만큼 채워줍니다. 제가 아까 일정 금액 환불받았다는 이유가 이 무브먼트에 있었는데요. 광고에서는 821A 무브먼트가 사용되었다고 했지만 제가 받아본 시계에는 무브먼트 8215였습니다. 두 무브먼트는 로터의 디자인이 다른 것 외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지만 광고와 다른 무브먼트를 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8만원가량의 금액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3만원에 이 시계를 구매한 셈입니다. 이 시계의 방수 성능은 의심해 볼 만합니다. 특별히 방수 성능을 광고하지도 않고 마감이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굳이 물에 담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시계의 기본 스트랩으로는 007 스펙터 시계에 사용된 일명 007 라토밴드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 라토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예쁘지만 줄이 너무 얇고 마감이 좋지 못해서 손목에 까끌거리는 느낌을 줍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3,000원에 구매한 나토 스트랩보다 품질이 좋지 않아서 저는 검은색에 흰색 포인트가 있는 이 인조어 가죽 밴드로 교체했습니다. 007 스트랩보다 더 진중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고 간혹 밤색 가죽 스트랩으로 사용하는 후기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시계 디자인이 워낙 예쁜 디자인이라서 어느 스트랩을 사용해도 다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니엘 웰링턴의 시계와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을 줍니다. 다니엘 웰링턴의 시계는 40mm 사이즈이고 심플한 디자인,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제 시계 리뷰에서 비교용 시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시계는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디자인, 그리고 안정적인 무브먼트가 사용된 일종의 가성비가 좋은 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두의 나사선의 문제, 1초 정도의 백플레이, 낮은 품질의 스트랩을 제외하면 거부하기 힘든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에서 시계를 구입하면서 실망이 큰 적이 많았었는데 가끔씩 나타나는 이런 진주 같은 시계들 때문에 쇼핑을 멈추기가 좀 힘들기도 합니다. 다이버 시계를 표방하긴 하지만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디자인, 얇고 작은 사이즈 덕분에 어느 옷차림에나 잘 어울리고 표준적인 20mm 스트랩들과의 높은 호환성, 저렴한 가격, 저렴하지만 안정적인 무브먼트의 사용 등으로 저는 이 시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시계의 가성비가 좋다는 말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가성비 시계는 이런 시계에 붙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계 커스텀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저렴한 가격에 예쁜 디자인, 안정적인 성능을 찾는 분들, 정장에 어울릴 수 있는 다이버 시계를 찾는 분들, 떠나버린 007 스펙터 시계에 아쉬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 시계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007 시계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와 디버트 오메가 시마스터 300 복각 007 스펙터 한정판 오마주 제품의 리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모던 와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